지난 5일 새벽이었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던 문다혜 씨. 중형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 바 있었는데 그러자 문다혜 씨 측에서 발빠르게 나섰다고 합니다. 바로 피해 택시기사를 만나서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살펴봅니다. 최 기자, 언제 만났습니까? 네, 이게 새벽에 교통사고, 지난 5일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두 사람이 만난 게 지난 9일입니다.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를 지난 9일에 받았는데 네. 그때 무렵에 이제 문다혜 씨 변호인이 직접 연락을 와서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고 그 문다혜 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기사와 만났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님이 그 변호사가 얼마를 제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합의금 제시를 요청했다고 하길래 네. 이제 뭘 제시를 하냐, 변호사가 제시하는 거 그냥 알겠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합의금을 받은 상태로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 이제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 지금 합의가 성사된 것이 지난 5일 새벽 교통사고 당한 이후 나흘 만이고 아직 그 문다혜 씨의 그 경찰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한 것을 밝히지 않았군요. 이제 우리는 보통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 얼마의 합의가 네. 됐는데 그래서 그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택시기사한테 문다혜 씨 쪽에서 뭐 손편지로 사과문을 보냈다 뭐 이런 말도 있더군요. 네, 지난 9일 그 합의를 하면서 그 변호사가 그 택시기사에게 문다혜 씨가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 택시기사분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그 내용인 즉슨 뭐 제가 경황이 없어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이런 내용의 편지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택시기사분께서 손편지를 받은 이후 읽어보고 버렸다고 해가지고 그 실물이 어떤 내용이 더 자세히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 언뜻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손편지로 사과문을 받았는데 사과 편지를 버렸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경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 뭐 목톡증이 있다, 뭐가 이러고 바로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좀 뭐 병원에 그냥 오랫동안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합의금 어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2주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2주 나왔으면은 사실 뭐 보통 뭐 300 정도 뭐 그 정도가 보통 수준이고 좀 네. 많이 준다 그러면 한 500 정도 뭐 그 정도일 텐데. 거기에는 치료비, 그다음에 위로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줬을 수 있다.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아, 왜요? 왜냐하면 이게 죄명이 걸려 있습니다. 아, 이게 음주운전 말고 위험운전치사상을 추가로 적용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위험운전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네. 형이 확 높아집니다. 징역 1년에서 15년으로 어. 법정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합의를 해서 진단서를 안 내고 네. 상해를 안 입었다고 하게 되면은 네. 치사상이잖아요. 상이 예. 빠져버려서 이 혐의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 적용이 달린 것이라서 통상적인 합의금보다는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런 예상해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아무튼 이제 문다혜 씨 측하고 이 피해 택시 기사하고 합의를 했고 돈이 오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면 합의서에다가 돈 액수를 밝히면 이런 것들이 다 무효가 됨 이런 거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럴 쓸 수가 있지만은 뭐 합의 네. 내용 비밀로 한다라고 비밀 약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합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서로 말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구두 약속 같은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민사적으로 약정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네. 이거를 발설을 했을 경우에는 뭐 얼마를 물어내기로 할, 그럼 민사적인 약정으로 유효합니다. 네. 다만 형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물론 합의서를 다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거예요.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원 다녔다, 계속 아팠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의지를 갖고 찾아내면은 상해가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다만 일단은 합의서를 낸 이상은 그런 법 적용에서 조금은 이렇게 안전한 부분을 획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위원장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진단서예요. 그러니까 피해 택시 기사가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았는데
안 냈을 가능성이 있고 아예 진단서 자체를 발급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진단서 발급받을 때 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그렇긴 합니다. 네. 받아놨을 리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상해 진단서의 의미가 예. 사실은 이제 증거거든요. 상해를 입었다는 그 증빙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해를 입었다는 증빙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치료받았다는 치료 내역. 네. 치료 내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 접수 요청을 하면 경찰이 만약에 받아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약 내용이라든가 치료 내역이 있으면 그건 상해죠. 네. 그러니까 진료 자체만 본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의지를 갖고 해당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확인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보통 안 하는데 네. 이제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안 돼 있으면 상해가 인정이 안 되고 네. 그렇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과실치상은 안 돼요. 이거 5년 네. 이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위험운전치상죄는 안 되기 때문에 네. 1년에서 15년이에요. 네. 1,000에서 3천만 원이고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게 떨어지면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되게 되면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1년에서 2년 사이고요. 네. 500에서 1,000만 원 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크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변론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금액을 많이 주게 되면 네. 적정량에 많이 주게 되면 양형에 유리한 인자예요. 네. 그러니까 통상은 얼마를 받고 합의했다는 걸 씁니다. 근데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줬겠죠. 네. 그런데요. 지금 이제 피해 택시 기사가 그 문다희 씨 쪽에서 받은 사죄의 그 손편지 이것을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기자들이 그 손편지 내용 좀 봅시다 이렇게 다그칠까 봐 그게 겁나서 버렸다고 핑계대는 거 아닙니까? 손편지를 글쎄요 버리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표현으로 사죄를 했을까? 버리지는 않고 통상은 저렇게 피해자에게 네. 사과를 했다는 입증 자료거든요. 네. 저것은 유리한 양형 자료예요. 그래서 예. 탄원서를 이제 통상 합의 볼 때 처벌불원서하고 합의서하고 탄원서까지 씁니다. 네. 그러니까 탄원서에는 그 피의자가 나한테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라고 그 내용까지 써요 보통은. 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양형인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버릴 리는 사실은 없죠. 굳이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사과 내용이 조금 더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가 되고 그러면 언론에 그게 공표가 되면 문다희 씨에 대한 언론의 대중의 비판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버렸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버렸을지 여부는 모르겠다. 뭐 버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굳이 그걸 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문다희 씨 측이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하면서 중형을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5일 음주 사고 당시 문다희 씨는 상태가 아주 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조금씩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중형을 피하는 게 능사인지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사고 당시 문다희 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택시기사가 당시 문다희 씨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가 구부라져서 말을 못할 정도였다. 자, 최 기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 택시기사가 증언하기로는 혀가 구부러져서 말 자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차량에서 내려서 만났을 때 술 냄새 자체도 많이 풍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대화하는 도중에 눈이 감길 정도였으니까 만취 상태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다희 씨가 기사님에게 기사님이 문다희 씨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문다희 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도의 이제 짧은 얘기만 하고 결국에는 이제 경찰 신고로 돌려야겠다. 왜냐면 이게 운전자 음주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음주 사고로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의 마음을 먹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 기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로는 만약에 이제 그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도중에 바로 부딪혔거든요. 네. 한 20-30km 정도 서행하던 중에 이제 좌회전하면서 속도를 올리는 문다희 씨 차량과 부딪혔는데 택시 기사님은 만약에 나를 부딪혔으니 망정이지 지나가던 행인을 부딪혔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차라리 내 차량과 부딪힌 게 다행이다. 이런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신 이제 신현영 전 국회의원께서는 사실은 현역 의사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혀가 고부라졌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겼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 비슷한 상황입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어떤 상황에 정확하게 대처를 하거나 사고 판단 분별력을 갖기에는 조금 인지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화 중에 자꾸 눈이 감겼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다희 씨는 대통령 딸이고 네. 또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 사고의 그런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파장력을 가질 건데 술을 먹고 차에 가서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보통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안전하게 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도 음주 때문에 희석이 됐었던 건지 아무쪼록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정도의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크게 상해를 당하지 않고 또 의료적으로 보통은 교통사고 당하면 과잉 대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뒷목 잡고 진짜 들어 누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정도껏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인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식을 키우는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은 지금 어느쯤에 가 있을까? 가령 딸에 대한 원망, 책망 이런 쪽이 더 클까? 아니면 이런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언론을 더 원망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 같으면 언론을 더 원망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 입장이고 그런데 네. 이게 문다혜 씨가 이건 일반인으로 취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딸이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 딸이다 보니까 많이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건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 내가 뭐 그분의 심정을 알 수는 없죠.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물어보시니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런 얘기했죠. 그랬었죠. 당연히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네. 문 전 대통령이. 근데 이게 지금 자신의 딸이 지금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물론 딸이 잘못했죠. 지금 뭐 얘기할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네. 좀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게 뭐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문 전 대통령 이게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이 문다혜가 이렇게까지 이 마음고생을 더 했겠느냐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대통령이었다 아니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일반 개인 사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도 한 개인으로서 지금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이고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에 여러 가지 뭐 말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딸에 대한 원망보다는 네. 이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제가 저렇게까지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